자, 이 시간에는 그 핵심 기초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간접 의문문 이제 그 부분 정리하기로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연습들 정확하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연습만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최대한 좀 완벽하게 해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그 본 수업에 이미 배웠던 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할 부분들은 이제 이걸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이제 간접문 할 테니까 간접문 정리부터 하세요. 저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간접문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예요. 먼저 이론 정리한 다음에 이론 정리하면서 예문으로 먼저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로 문제 풀면서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간접 의문문이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간접문 말고 의문문의 종류 5가지를 배웠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제일 이제 기본적인 의문문인데 그런 의문문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랬던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부분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걸 간접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로 쓰여요. 원래는 의문문이었는데 그 의문문이 다른 문장이랑 합쳐져서 그 다른 문장에 바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게 될 때 그 의문문을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문장에 이렇게 5가지를 쭉 적었잖아요. 이게 바로 명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이론 정리를 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목적어로 쓰이는 예를 이제 주로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로 쓰이는 예,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예를 먼저 이해를 해서 간접문이라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문장의 주어나 보어나 또 다른 예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문장의 한 종류가 아니고 종속절의 종류예요. 종속절. 종속절 중에 명사절이 바로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먼저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이 문장하고 Is he honest? 그가 정직하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그랬을 때 우리말로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Do you know? 너 아냐? How old is he? 그 남자가 나이가 몇이냐? 이런 문장을 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라.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각각 해석을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약에 합치게 되면 우리말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 모른다. 그는 정직하냐. 두 개를 합치면 먼저 첫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우리말로요. 나는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 정직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제일 자연스러운 한 문장이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아래 문장도 보세요. Do you know? 너 아냐? 그가 몇 살이냐? 두 문장을 합치면 너는 또는 당신은 그가
몇 살인지 아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문장부터 차근차근 해요. 바로 이 문장을 영어로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말을 쭉 보세요.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겠죠. 그 다음에 모른다인데 누가 모르냐 따져봐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게 주어일 거고 모른다 이게 동사겠죠. 그러면 모르는데 뭘 모르냐면 이것을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영어로 써봐라. 그러면 나는이 주어, 모른다가 동사니까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I don't know.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 시작이 I don't know로 시작해요. 그리고 모르는데 뭘 모르냐면 이것을 모르겠죠. 그래서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이 is he honest? 라는 이 의문문을 여기다 집어넣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이 밑줄 쳐진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 의문문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요 네모칸을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네모칸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바로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아래 문장도 봐요. 두 문장을 합쳤더니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똑같이 해봐요. 문장의 동사는 아느냐,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당신은 이 주어, 아십니까? 아느냐, 이게 동사. 그리고 뭘 아느냐고 물어보냐면 이것을 아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써봐라. 그러면 너는 아느냐가 주어 동사니까 그게 바로 이거겠지. Do you know?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Do you know? 그리고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가 몇 살인지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바로 how old is he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이 밑줄 친 부분, 요 네모칸에다가 how old is he를 넣을 거 아니에요. 요 네모칸을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do you know? 이건 의문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면 되고 I don't know. 이건 평서문의 부정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표 찍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 위의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목적어로 집어넣는 것. 이런 게 바로 간접문이다. 여기 how old is he라는 의문문을 이 do you know, know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곧 명사절이라 이거예요. 해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버리세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된다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적었는데 우리가 시작은 이 목적어 위주로 하기로 하고 대신 목적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주어나 보어나 동격, 전사의 목적어 자리까지 다 쓰여요. 그래서 간접문은 명사절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다시 여길 봐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하나가 돼서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려면 당연히 접속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접속사라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의문문을 봤더니 하나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고 하나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 아니에요. 이게 나이를 물어보는 의문사니까.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간접문이 될 때 접속사 뭘 쓰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간접문이 될 때는 접속사를 뭘 쓰는지를 배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 봐요.
이 의문문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제일 대표적인 의문문 두 개,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접속사 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러면 접속사로 뭘 쓰고, 접속사. 의문사가 있을 때는 접속사로 뭘 쓰냐 해서 이제 접속사를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간접문 처음 부분이에요. 의문사가 없다. 그때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써요. 의문사가 있다. 그때 그 의문사 있죠. 의문사. 의문사를 바로 접속사로 써요. 자, 그러면 더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여기 if와 whether와 의문사는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냐면 아예 외우고 가라고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의문사가. if와 whethe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바로 명사절의 시작, 간접 의문문의 시작이 바로 명사절의 시작인 거고, 이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명사절 접속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세요. 명사절 접속사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라고. if와 whether와 의문사. 의문사는 의문사의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if와 whether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로 썼죠. 그리고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끝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또 그대로 해봐요. 여기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쓴다. 여기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는데, 내가 알기로 how가 의문사지만 뒤에 old가 있어야 나이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ow old를 합쳐서 하나의 의문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old를 이렇게 접속사 자리에 써줘.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is honest만 여기다 쓰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또 여기도 남아있는 딱 두 단어만 여기다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론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접속사는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걸 어떻게 쓰냐? 여기가 바로 간접 의문문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예요. 의문문이라고 하면 특수한 의문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의문사가 있건 없건 뭐 부가의문문, 선택의문문, 수사의문문 대부분이 다 의문문 그러면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의문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라는 명칭이 붙긴 했지만 바로 이게 다른 의문문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접속사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평서문 어순을 쓴다고. 주어, 동사 하고 끝까지 다 쓰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명사절이에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이 모습이 명사절이고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부터 해서 이게 명사절일 거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큰 의미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끝이에요. 바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 주어 동사를 바로 평서문 어순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기초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고치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문장을 배우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부정문을 다시 긍정문, 의문문을 다시 평서문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은 다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해요. 이제 간단히 끝나는 거지. is he honest를 평서문 어순으로 고치면 끝이에요. he is honest. 이렇게 해서 끝이요. 그 다음에 여기 how old is he라는 의문문에서 how old를 접속사로 쓴 다음에 is he를 he is. 이렇게 평서문 어순으로 고치면 이걸로 끝.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죠.
이 합친 문장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합친 문장만. 자, 이제 이런 문장이 만약에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 문장 분석을 해라. 그러면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여기 if부터 끝까지가 바로 목적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do가 주어, you가 주어, do와 know 합쳐서 요거 조동사, 동사 원형 합쳐서 동사, 그리고 how부터 끝까지가 문장의 목적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과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How old는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 남자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첫 문장, 나는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문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서 이론이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만 더 처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간접문을 이걸 배운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문제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19페이지 그 H번 문제가 간접문 문제다라고 이제 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수업을 듣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부분을 배웠냐면 12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이제 배웠던 부분의 복습이거든요. 근데 12페이지에 이제 이해가 되는지 한번 해봐요. A의 2번을 보세요. I will ask him if it is true. 이 부분을 지금 배운 거예요. If it is true.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7번과 비교해봐요. 7번을 보세요. I가 주어, will give가 동사, you가 간접 목적어, my watch가 직접 목적어. 사형식으로 문장 성립이 끝났죠. 근데 뒤를 보니까 if it is true. 방금 위에 나왔던 간접 의문문이라는 모습과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지만 7번의 if it is true는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되죠. 요건 바로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if는 뜻이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7번 해석은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때 if가 뭐뭐라면, 사실이라면 너에게 내 시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다면 2번으로 가봐요. 2번을 보면 단어는 똑같지만 힘이 간접 목적어고요. if it is true가 전체 문장의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2번 문장은 4형식 문장인데 마지막에 if it is true가 직접 목적어라고 그랬죠. 목적어. 목적어니까 바로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과 2번의 if절은 형태가 똑같지만 7번은 부사절이고 2번은 명사절이잖아. 그러니까 뜻 처리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영어 공부의 목적인데 바로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여기 if가 바로 whether와 동의어인 거죠. 의문사가 없어서 접속사로 쓰던 단어가 바로 요 if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에 2번이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간접문문이라고 표시해 두고 나중에 공부하자라고 한 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래서 이제 2번 문장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면 전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었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요. 8번을 보면 문장 분석이요. you가 주어, can tell이 동사, me가 간접 목적어, where he was born 요게 직접 목적어예요. 요게 바로 명사절이고 요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where he was born. was born은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where가 바로 의문 부사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문장도 사형식 문장이고 where he was born 이거 간접문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설명에 나오는 거라고요.
자, 해석이요. 당신은 저에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 where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where가 바로 의문 부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18번. Do you know the man? 다음에 who wrote this book? who라는 의문대명사처럼 생긴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who wrote this book 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who 앞에 the man이라는 명사가 있죠. 여기 who가 생김새가 의문대명사처럼 생겼는데 앞에 the man이 있죠. 이때 who는 의문사가 아닌 거예요. 앞에 the man이라는 선행사가 있으면 여기 who는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습은 의문사처럼 생겼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who부터 끝까지가 man이라는 명사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건 형용사절인 거예요.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고 의문대명사가 아니고 여기 who는 관계대명사고 뜻은 없고 정확하게 형용사절 접속사. 이런 걸 바로 구분을 할 줄 알면 해석이 그만큼 정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번을 일단 해석을 하면 너는 이 책을 쓴 그 사람, 이 책을 썼던 사람을 아느냐 해서 여기 who는 전혀 해석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접문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 형태 때문에 헷갈렸던 몇몇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면 이거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게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니까 간접문에서 설명할 게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는 그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그 요령 다시 한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답 확인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엔 간접문 문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풀어보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들으세요. 수고하셨어요.